on, Harry. We want to say goodnight to you. Holding me back, gravity's holding me back. I want you to hold out the palm of your hand. Why don't we leave it at that? Nothing to say, and everything gets in the way. Seems you cannot be replaced, and I'm the one who'll stay. Oh,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was. You know it's not the same. Answer the phone. Harry, you're no good alone. Why are you sitting at home on the floor? What kind of pills are you on? Ringing the bell, and nobody's coming to help. Your daddy lives by himself. He just wants to know that you're well. Oh,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was. You know it's not the same. Go home, get headlines, feed internet. I don't wanna talk about the way that it was. Leave America, 2 kids follow her. I don't wanna talk about us doing it first. As it wa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was.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유정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네. 아, 오늘 신청곡이 뭐였죠? As It Was. 네. 제가 아유. 화면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화면이 네, 제 꺼졌구나. 폰으로 네. 켜서 한번 바로 해볼게요. 댓글 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도 이제 인사 많이들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제 저 제주에 있지 않았고요. 저 여기서 여러분들 만났죠. 네. 아, 지장군님 네, 얘기했는데 지장군님이, 네. 오해하셨나 보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됐네요. 오늘 어마나 윤 기자 안녕하세요 하셨고 이닝 JTV님. 워닝 JTV님 엄마들과 윤엄마인데 제가 이런 거 찐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나 진짜 상처받는데 그죠? 상처받는 분인데 큰일 그리고 났다. 이게 뭐랄까 오늘 제가 25분 동안 다운되시겠는데. 제가 그때 윤공주보다는 윤엄마가 훨씬 좋다고 말씀은 드렸으나 바로 데드크로스님이 그래 분위기 전환해 주시네. 윤효정 공주와 엄주원 아나 커플룩이라고. 약간 그런가요? 색감이 비슷하긴 하네요. 뭐 여기서 아무튼 저는 뭐 엄주원 아나운서의 엄마는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근데 범블비님도 엄마들과 윤엄마. 기분 나빠하시면 아마 계속 쓰실 거예요. 그냥 그래요? 쿨하게 받아들이셔야 이분들이 재미없어 하면서 안 쓰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 올라오겠네. 그 타격감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네, 놀리면 재밌는 사람. 네. 그건데 이미 다 아시는군요. 왜냐면 선배 표정에 드러나니까 계속 놀리시는 거예요. 뭐 삐까뻔쩍님 윤공주 받아들이세요 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아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네.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36세라고 얘기했다가 46세 아니냐고 댓글 썼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구독자분들 셉니다.
저희 기죽으면 안 돼요. 그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네. 이게 실제인가 조작인가 정말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마 뭐 이런 전쟁터의 모습을 조작하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많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네, 스마트폰이 사람 살렸다.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한 병사가 러시아군의 총격을 받았는데 가능한가? 스마트폰이 총알을 막아서 목숨을 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주변에 정말 막 포탄 터지는 소리가 막 나고 또 언팸으로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다가 막 깜짝 놀라면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정말 거기에 정확하게 총알이 박혀 있는 게 보여요. 너무나 명확하게. 맞고 튕겨져 나간 게 아니고 네, 박혀 있어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박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영상이 정말 저만 쇼킹한 게 아니었겠죠. 가끔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연 자체도 화제지만 대체 어느 회사 스마트폰이냐?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키아다. 노키아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과거에 시리아 내전 중에 노키아 휴대전화가 총알을 막았다라는 지금과 거의 유사한 사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대요. 노키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다. 뭐 이런 추측도 있었고요. 뭐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쭌쭈닝님께서 갤럭시폰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LG 아니냐고 빌로버 TV님이. 이게 스마트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할 정도로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셔서 어떤 네티즌들은 그 케이스가 뭐다라는 것까지도 그 총알 박힌 그 폰을 보시고 네,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면 또 아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갤럭시인 걸로 그렇네요. 말씀을 그렇네요. 많이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뚫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정통으로 맞진 않았고 화면을 사선으로?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히 맞았어요. 근데 어쨌건 대단한 거죠. 이 폰이 사람을 생명을 살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보니까 가능한 얘기인가 봐요. 시리아 내전 때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오늘 사실 제가 가끔 어떤 기사를 가져올까 고민을 좀 하는데 오늘은 뭐 독보적으로 이거다. 네. 이게 알려지면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본인 회사에서 막 광고할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사람 살렸다고 한번 지켜보시죠. 쭌쭈닝님께서 배종호 교수님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다닥 넘어갑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지금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고 정말 기사가 많아서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봐야겠습니다. 타이틀 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수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겠죠? 네.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상대가 복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럼 얼른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도 얘기가 지금 많아요.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을 두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근데 어제 기자회견하고 오늘 입장 또 냈어요. 또 냈어요. 네. 내가 조사 직접 받겠다. 네. 이게 도대체 뭐 일단 버티겠다라는 사태 없다. 뭐 그런 의도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첫날 기자회견 할 때는 23쪽이나 Q&A 자료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불법 부당행위 없었다. 근데 오늘 떳떳하다. 또 입장문 내놨어요. 그리고 어떤 불법 부당행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까지 교육부 요청을 했다. 그리고 나 부르면 내가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이제 계산인데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이에요. 이제 국민 여론이 나쁘면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결국 이제 국민 여론 이기는 그런 정권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이겨가면서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문제는 지금 사퇴를 해버린다. 그러면 전체 총선 전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정호영 후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집중포화로 때리고 있잖아요. 네네. 언론도 집중포화로 때리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수혜자들이 많아요.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 공격을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다른 여러 후보자들 공격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도중에 하차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한 명 정리됐잖아요. 그럼 또 민주당이 다른 또 후보자들 향해서 화살이 국무총리 또 언론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태도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뭐 개인의 의중일 수도 있지만 그 뭐 인수위 자체에서 좀 더 버티라는 사인이 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신전심으로 아. 말은 안 했지만 말은 했다. 이신전심으로 그런 것들이 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 아마 누군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또 의중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 어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부정의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이제 그리고 또 윤핵감의 핵심인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은 직접 안 했다 할지라도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나로도 버티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도 쟁점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정서법이라고 하잖아요. 국민 그렇죠.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도 쟁점인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네. 정 후보자 주장을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특정 심사위원 교수와 특정 학생이 만날 확률은 천문학적 통계에 가깝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팩트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이름이랑 공개됐었다고? 수험표가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부모나 친인척을 쓰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는 나온 것이 없어요. 논란과 의혹만 있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해명하고 약간 현실하고 좀 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블라인드 방식으로 했었다. 딸 그리고 아들이 학사 편입을 통해서 의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아빠 찬스는 없었다라고 이제 본인은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딸이 들어갈 때는 이제 부원장 병원에 그리고 아들이 들어갈 때는 또 경북대 병원 원장.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당연히 아빠 찬스 썼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아니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니까 누구의 자녀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알아보니까 블라인드 방식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뭐 면접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술 평가도 있는데 대면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소개서에 자신의 아버지는 안 했지만은 다 얼굴도 보여지고 또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 그렇다면 빈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면접관 배정과 관련해서도 정호영 후보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특정 면접관이 특정 학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천문학적 통계입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면접관이 36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2명씩 3조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확률에 따르면 3분의 1. 그러니까 33%니까 천문학적 통계하고는 좀 전혀 안 맞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면접관 중에 4명이 정호영 후보자하고 논문을 함께 썼던 공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공교롭게도 거의 다 정호영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들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 차점자로 떨어진 그 학생하고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3고시에서 20점, 20점 전체 만점을 받는 바람에 총 20점을 만점을 받는 바람에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 점수를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는 떨어졌는데 없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혹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51%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 인재 전형이. 그렇죠. 그리고 일반 전형은 49%,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남대 같은 경우는 26%니까 여기보다 2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들을 좀 봐주기 위한 그런 제도 변경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들고 있고 역시 이제 결정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들이 2010년도에는 현역 2급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뒤에는 4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사실상 병역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5년간 보니까 척추 협착인데 15만 원밖에 병원비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말로 아프냐?
그리고 또 진단서 최종 명하고 소견서하고 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척추 협착으로 되어 있는데 소견서 내용은 그런 게 없고 또 소견서를 보니까 요추 5번, 6번이 문제가 있다라고 써 있는데 요추는 6번이 없다는 거예요. 웬걸 그러면 야 이거 소견서가 엉터리 아니야? 과연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의혹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네요, 의혹이. 이게 정말 뭐 계속 의혹이 나와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 40년 직위는 잘못 알려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40년 직위는 네.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다. 이 방점이 40년에 있는 건가요? 직위에 있는 건가요? 뭐 둘 다 아니라는 입장 같아요. 음. 보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네. 직위 이렇게 돼 있어요. 직위라는 것은 자신을 알아주는 참된 친구,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제 참된 친구거든요. 근데 4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된 참된 친구인지 일단 이 부분은 팩트가 아니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한 40년 된 거는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두 사람이 깊은 교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절친은 아니다. 대구로 뭐 이런 뜻인가요? 자천됐을 때 그때는 좀 자주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는 술 친구였던 거는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입장을 내세운 것은 굉장히 여론에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야 40년 직위 그러면 친구 봐주기 위한 그런 특혜 인사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선긋기 위한 거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종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절매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보면 이제 배현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에는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도덕적인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새로 내놨거든요. 따라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면은 어느 시점에는 정리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네. 아니 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뭐 네네. 민주당은 물론이고 네. 국민의힘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지도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김용태 최고위원도 그렇습니다. 사퇴를 얘기했고 또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입장을 내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결국은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론을 이기는 정권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은 아무리 뭐 법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네. 국민 정서는 용납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두 명이나 좀 뭐 학사 편입으로 의대를 가냐? 한 명도 가기 어려운데. 야, 그리고 어떻게 현역 판정 받았다가 나중에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본인이 계속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본인이 주저앉을 경우에는 다시 전체 총선에 지금 이번에 이제 청문회 전략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청문회까지는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여론을 지켜볼 것이다. 그렇지만은 꼭 그대로 가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무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가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외쳤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서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프레임에 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도 있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청문회까지는 버티는 게 지금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기와 방식이 중요한데 시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방식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 처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 그러면 이제 본인의 책임으로 다 귀책이 되거든요. 따라서 역시 이제 중도 하차한다 하더라도 이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 동문 당선인 네. 동문으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후보자 자녀가 뭐 사회이사로 있던 그룹의 계열사에 뭐 취직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또 오늘 보니까 위장전입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위장전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사람이
당선인과 좀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특수관계. 예. 이것 때문에 좀 검증이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요. 조영호 후보자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인하지만은 40년 된 관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뭐 20년일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깊은 관계이면은 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구 봐주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은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의혹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충남고 후배 그리고 서울법대 후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검증팀이 좀 미리 좀 봐주기 검증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사검증 동의서를 지명일 하루 전날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검증을 하루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상 검증 안 했다는 거 아니냐. 왜냐 제대로 검증만 했다면은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 나올 텐데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도 다 나올 텐데 그리고 또 본인이 사회이사 있었던 그 회사의 자회사에 또 아들 취업했다 이런 것도 다 나올 텐데 그래서 문제는 여기 이제 총 검증팀장이 누구냐면 주진우 전 부장검사예요. 산업부의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그래서 이분이 좀 알아서 봐주기란 거 아니냐. 왜냐하면요 이번에 2017년부터 대통령 인수위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인수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정부의 인사 자료, 인사 기록 그리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부분이 좀 검증이 안 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부실 검증 의혹 문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아서 국민 여론이 도저히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은 내부에서 뭔가 모종의 조치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뭐랄까 사실 후보가 되는 게 장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명까지 간다. 검증 부실하게 해서 지명까지 가는 건 아무런 게 아닌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좀 네. 지금 뭐 후보자들도 안타깝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그랬대요. 대통령이 되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대통령 자리에 짐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죠. 짐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세한대 배종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합당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볼게요. 네. 합당 그 합의문에 보니까 당대당 통합이라고 써 있긴 한데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상 흡수 통합이다. 그렇죠. 흡수한 거죠. 이런 당면도 워딩도 많이 그대로잖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바뀌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합당 그 과정과 결과.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가 대선일 6일 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TV 토론 마치고 가서 다 했는데 그로부터 46일 만에 지금 합당이 됐습니다. 과연 될까? 왜냐? 내각 인선에 안철수께 한 명도 안 시켜줬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흡수통합 형식으로 이제 합당이 됐어요. 그리고 선언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양당의 합당은 지금부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역시 이제 공천 지분권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챙겨줘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광역의 비례대표 공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기초 자격 평가 시험을 다 쳤어요. 네. 그래서 일요일에, 통과한 사람만 지난 이제 일요일. 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공천 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걸 안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안 보고 나중에 공천 주면 야 어떻게 되는 거냐?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건 시비에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나올 수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네. 이 문제를 또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역시 이제 그리고 또 당직 인선 문제 그리고 전혀 이질적인 두 정당이 합당을 했기 때문에 정강 정책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렇죠. 이것도 지금 문제로 남아 있어요. TF를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역시 당권 문제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왜 들어왔겠습니까? 지금 내 사람 한 명도 안 챙겨줬는데 왜 때려치고 안 나왔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소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겨내서 다음에 내가 당권 잡아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를 버티게 하는 힘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당권을 잡을 수 있겠느냐. 당권을 잡으려면요 세 산맥을 넘어야 돼요. 첫째, 정치적인 천재.
천적 이준석 대표라는 산을 넘어야 돼요. 그다음에 둘째, 지금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고 있는 윤핵관, 네, 윤핵관들이 견제해가지고 이번에 안철수는 한 명도 못 넣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측근 유영아도 대구시장에 뭐 나선다고 그러고 여러 지금 이른바 친박 세력들이 새롭게 세력화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럼 친박이 또 세력화 되면은 이것도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힘에 당권을 잡으려면은 첩첩산중, 산 넘고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또 물을 건너야지. 또 그런데 바다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아니,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항상 뭐 빠져들어서 듣게 돼서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사실 오늘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거 뭐 다음에 또 들어야죠. 뭐. 다음 주로 또 넘겨야겠네요. 네. 다음에 꼭 또 찾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4분여 정도 남아있는 지금 큐시트 산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뭐 검수완박. 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이 오늘 톱블럭에 여러 꼭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김호수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만났었죠. 그리고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잠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전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일단은 검찰 측은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이 맞는지 정말 쟁점이 되는 게 뭔지 자세하게 따져봤고요. 그리고 네.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조금 전에 7시부터 열렸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 교수님이랑 계속 얘기했던 네. 정호영 후보자 얘기도 여기 뉴스에서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네. 뭐 이게 정치 수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본인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앞서도 얘기한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 이거 다시 다 정리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MBC 단독 기사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죠? 본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없나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 후보자들 이력을 보면 네. 사회 이사 이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 이사. 네. 대체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시죠? 음. 네. 딱 궁금한 걸 파헤쳐주는 알고 보니에서 알고 도대체 보니. 왜 이런 사회 이사 이력이 많은지 네. 꼼꼼하게 조사해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 소식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그러니까 1시간 반 전 기준으로 93,055명 네. 신규 확진됐네요. 네. 이게 뭐 지금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제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됐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 안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관련된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뭐죠? 사실 그 동안은 인원 제한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그래서 사실은 회식 욕구를 꾹꾹 눌러왔었잖아요. 어제 첫날이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해제된 첫날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반대인가요? 본물 터지듯?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본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 MBC 취재진들이 아주 곳곳에 그 코로나 이전에 인기 있던 그런 곳들을 찾아가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영업하시는 식당들의 분위기는 핫스페이스. 어땠는지,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술을 좀 한 잔씩 하게 되면 이제 차 가지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대중교통은 어땠는지 여러 가지 현장 모습을 잘 담았으니까요. 네, 본방에서 현장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제 예상이 맞았을까요? 오늘 예고 방송 제대로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네. 이 얘기는 웃으면서 할 수가 없죠. 그러게요. 계곡살인 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요. 네, 이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지만 자수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그렇죠. 복도로 자수를 나왔죠. 했다라고 하면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게 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술하지 않겠다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근데 이제 두 피의자가 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이제 오늘 국선 변호사가 네,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정적으로 덜미를 잡힌 게 도주 중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예. 지인의 카드를 썼다. 아니 네네. 이게 수배된 상태에서 여행을 갔어? 라는 게 참 기가 막혔는데 이것 외에도 들으면 황당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결과가
원래 오늘 늦은 오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더라고요. 뭐 결과는 도주 우려가 상당하니까 아마 뭐 영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본방에서 모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여유 있게 저희 좋은데요?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아니 지금 영업 맛집이라고 아, 후대. 그런가요? 네, 영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어느덧 지금 본방이 시작할 시간인데요. 오늘 네. 제가 영업을 잘했다면 본방까지 쭉 이어서 그렇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방 동접자가 네. 늘어나야 영업이 잘 된 겁니다, 여러분. 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